시작할게요. 일단 너무나 많이 기다리셔서 어떡해요. 예. 저는 항공운항 해외 취업 그 특강을 맡게 된 이주은 강사고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경험들, 좋은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카타르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있고 거기서 부사 사무자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다가 다시 에어아시아 X 항공사의 캐빈 승무원으로 있다가 얼마 전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항공사 채용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예 있으세요? 저는 학원에 다녀봤어요. 아, 그러세요? 어느 학원 다니셨어요? 유명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분은 경험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단어 사용이 이런 거 모르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제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부분들이 저의 소개보다는 다른 강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더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느낄 거예요. 이쪽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카타르, 여러분들 우리 흔히 아시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에미레이츠, 그다음 피네어, 막 여러 가지 항공사 승무원들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그 항공사에 어떤 직원을 뽑는지 항공사 모델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승무원 준비하시기에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모델들이 항공사가 원하는 승무원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여겨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모델들을 다 사용을 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그 항공사의 특색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요. 승무원 항공사 회사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요. 사고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감정 등 고유한 느낌을 갖고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내적 이미지가 있고 외적 이미지가 있는데요. 생각과 습관, 감정, 욕구, 심성 등 표정, 자세, 헤어스타일, 뭐 패션, 메이크업, 매너,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이 두 가지 내적인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객실 승무원의 그 채용에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저는 외국 항공사, 저는 보셨다시피 느끼겠지만 제가 국내 항공사 출신은 아니고요. 외국 항공사 출신이에요. 아까 강사 속에서 알다시피. 그래서 당신은 왜 외국 항공사의 채용 조건 및 절차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다 처음이신 거. 그다음 외국 항공사는 도대체 왜 한국인을 채용할까요? 왜 채용할까요? 왜냐면 비행기 기는 요즘에 항공이 대중화가 되면서 비행기 기종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아닌 외국 항공사를 너무나 많이 타고 있어요. 그렇게 타고 보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부분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국적기 항공사 탔을 때 그 국적기 항공사 말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각 국가마다 각국 공항마다 그 법이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취향하는 그 나라의 승무원을 좀 이렇게 언어적인 맨 처음에는 트랜슬레이트 하는 통역하는 통역 승무원에서 점점점 이제는 뭐 SEP라 그래서 안전의 문제까지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승무원을 뽑자. 그래서 이제 외국 항공사가 점점점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한국 국적 승무원을 채용하는 외국 항공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딱 3개의 항공사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카타르 항공이랑 중동 항공사가 되게 많은, 앞으로 점점 더 여기 없지만 더 있는 항공사도 있고요. 점점 더 한국 승무원들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취향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카타르 항공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항공 중에서 저 출신인 에어아시아 X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나머지는 유럽 항공사 중에 KLM, 정기적으로 뽑고 있는 KLM에 대해서 오늘 3개의 항공사의 채용 절차 및 그다음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공사가 한국 승무원들을, 한국 국적을 가진 승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니 다른 국내 항공사보다는 더 채용의 문이 좀 더 넓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외국 항공사 승무원 채용은 우리나라는 그냥 그 회사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오픈 채용한다는 얘기를 해요. 언제 채용했다? 뜨면은 그때 저희가 이력서 작성하고 토익 있으면 토익을 넣고 그러잖아요. 외국 항공사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픈데이라 그래서 항공사에서 채용을 하는 날짜를 쫙 올려놔요, 웹사이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면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오픈데이가 있는가 하면 아카데미 데이를 해서 학원을 통해서 학원에서 1차 면접 보고 2차, 3차 마지막 파이널 면접은 그 현지 면접관이 와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카데미 대행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또 오픈 대행이 많은 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외국 항공사의 전형은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스크리닝 섹션이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해요. 우리 항공사는 이렇다. 우리 뭐 국가, 도시 소개, 회사 소개, 근무환경 소개, 복지 혜택 등 전반적인 우리 항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지원자들한테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프레젠테이션 듣고 난 다음에는 잉글리시 페이퍼 테스트라 그래서 그 영어 시험을 간단하게 봐요. 되게 부담 가지실 수 있는데 그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그냥 영어 시험 보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여기서 떨어졌다고 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에세이를 적는 경우도 있고요. 암리치 테스트라 그래서 그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여느 항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항공사나 이런 외국 항공사는 암리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212m 손 들고 발을 들어대고 어쨌든 이렇게 닫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그 오버헤드 빈이라서 해트라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비행기 들어가면 집 넣는 칸 있잖아요. 그거를 안전하게 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못 닫으면 안 되잖아요. 승무원인 내가 닫아야지 승객한테 닫아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암리치라는 것이 재는 것 중에 하나가 승무원 책임 족구 쪽에 하나고요. 그룹 디스커션 엑서사이즈 하고 뭐 그룹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팀워크, 팀 타겟 같은 걸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고요. 이거는 항공사마다 그다음에 개인 채용 때마다 많이 바뀌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리치 재고 있죠. 그다음에 뭐 스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고 잉글리시 페이퍼 테스트 하고 있고 팀워크 팀 프로젝트를 줘서 팀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성향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팀 빌드업 타스크를 주는 사진이고요. 보시면 외국 항공사는 국내랑 좀 많이 다른 게 복장도 되게 다양해요. 깔끔한 스커트나 브러스 혹은 자켓 정장이 있고요. 디자인 색깔에 제한이 없어요. 나에게 맞는 색깔. 그러니까 나만에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나만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잘 어울리는 면접 의상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 근데 너무 과하지 않는 의상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뭐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라서 너무 과하게 입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인 승무원을 뽑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한국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인 그 승무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이미지 컬러를 찾고 나한테 맞는 면접 복장 찾아서 내가 맞게 준비해서 가는 게 좋죠. 이게 참 국내와 그 외향의 차이가 국내는 검정 치마에 흰색 브라우스인데 외향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내가 얼굴이 좀 약간 좀 약간 어두운 타입이다. 그럼 나한테 맞는 컬러가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흰색보다는 다른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그다음에 FAC랑 LCC가 있어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풀 서비스 캐리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그 좌석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나 이코노미나 가격이 다 틀리고 이런 다양한 등급 좌석 있고 또 다양한 기종 작은 비행기도 있고 큰 비행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고도 있고 이런 게 큰 항공사를 대형 항공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풀 서비스 캐리어라 그러고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는 요즘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 항공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뭐 이런 항공사고 외국 항공사는 에어아시아 X, 실크에어, 비에제 외국에서도 저비 항공사가 상당히 많고요. 여긴 좌석 밀도가 상당히 극대화시켰어요. 그다음에 뭐 이코노미나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로 해서 그 좌석의 밀도를 더 많이 넣어서 최대한 많은 승객을 한 번에 같은 목적지에 간다. 이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단일 기종이에요. 근데 에어아시아 X 같은 제가 근무했던 항공사는 330이라서 상당히 큰 항공사예요. 그 큰 항공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승객들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370명 넘게. 되게 신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항공사의 그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에어아시아 X가 로우코스트 캐리어인지는 저는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보면은 제가 아까 새 항공사 중에 하나인 카타르항공이에요. 요즘에 이제 뭐 2022년인가요? 월드컵 시작돼서 비행기도 많이 들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되게 핫한 항공사 중에 하나죠. 예. 돈도 많으니까 항공기도 많이 사고 승무원들도 많이 뽑아요. 그만큼. 그래서 채용의 뭐라고 해야 되죠? 채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항공사를 준비한다면 아마 한 번쯤은 카타르항공에 다 지원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많고 여기 밑에 보면 Going Places Together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제가 했을 때랑 슬로건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거를 느낌이 딱 이 슬로건을 보면서 느껴져요. 예. 그래서 승무원들 보면 상당히 아름답죠. 비행기도 다 새 거고 그다음에 다 하여튼 최신식이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최적의 조건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채용 조건을 보면요. 남녀 상관없고요. 고졸 이상이고요. 만 21세 이상. 뭐 아니지 아까 말씀드렸죠. 212 이상. 그다음에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중동항공사의 특징은 스카가 있는 분들은 좀 약간 좀 힘들다는 건 근데 눈에 보이는 부분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상관없지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가리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스카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한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다음에 베이스는 카타르 도하고요. 뭐 중동의 뭐 아까 에미레이츠는 두바이고 에티하드는 아부다비고 인재상을 보면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면접 볼 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재상을 알아야지 그 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형은 서류 전형 있고 1차 그룹 면접 토익 있고 스크린이나 영어 테스트 그런 거 있고요. 보면 그다음에 최종 면접인데 최종 면접은 보통 2대1이고요. 면접관 2명에 나 혼자. 그래서 한 50분, 많게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루어지고요. 영어로 이렇게 그냥 담소 나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최종 면접이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룹 면접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최종 면접을 보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오픈데이가 많기 때문에 오픈데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카타르의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르의 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커런트 오퍼튜니티 보면 여기 캐빈 크루라는 거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채용 일자가 쫙 떠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캐빈 크루 펑션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emales only가 있어요. 카타르는 여자 승무원만 뽑을 때도 있고 남승무원, 여자 승무원 같이 뽑을 때도 있어요. 이 조건도 잘 보시고 female only인데 남자 승무원이 간다, 남자가 간다 안 됩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채용 일자 보시면 지금 내일일 거예요. 내일 보면은 채용이 있어요. 세부에서. 네, 세부에서 있고 어디 호텔에서 세부는 보니까 female only죠. 어디 호텔에서 몇 시에 얼마큼 뭐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으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요. 미리 온라인에서 어플라이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지원서가 그래 너 합격했다. 서류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러 와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비행기표 비쌉니다. 여러분. 예. 보시고 준비물 다 챙겨가야 돼요. CV 있어야 되고 파스포트 사진 있어야 되고 파스포트 사이즈의 사진 있어야 되고요. 여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준비물 다 해가지고 준비해갖고 이제 호텔로 가서 면접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면 일반 그 여권 사이즈랑 전시 사진이 약간 좀 틀려요. 외국 항공사는 보시면 되겠지만 요렇게 전신 사진 요 센치도 있고 굳이 센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찍을 때 좀 내가 안다면은 그래도 다시 찍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오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요 자세를 아마 채용 지원했을 때 설명이 싹 나올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일했던 카타르 항공이고요. 제가 보시면 이거는 정말 초기 때 저희가 이거 입고 인천공항에 가니까 한국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 승무원이냐고. 네, 좀 약간 북한스럽게 약간 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아니에요. 카타르 항공이에요. 이랬는데 지금은 유니폼이라서 많이 예쁘고 아름답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만 이때는 진짜 너무 군인 같았어요. 지금도 많이 예쁘지만 그리고 기내에서는 에이프론에서 남색 자켓을 입고 이거는 서비스 비즈니스 클래스에 보면요 밤비행에서 배고프시고 출출하신 분들 있으면 밖에다 이렇게
쿠키나 다과 같은 걸 넣고 화장실 갔다가 좀 출출하시면 드시라고 이렇게 서비스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동기들, 제 한국 동기들 다 뭐 사무장, 부사무장 됐을 때 기념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 카타르는 유니폼 입고 사진 찍으면 안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니폼 입고 비행기에서 찍으면은 약간 좀 페널티 그런 게 있어서 몰래 이거 몰래 찍은 겁니다. 그래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텔 뉴욕 비행 갔다가 이제 피곤하지만 한번 찍어보자. 제가 이제 승진되고 마지막 비행 아마 뉴욕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승진되기 전에 그레이 유니폼으로 바뀌기 전에 한번 버건디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KLM 유럽항공사고요. 이 KLM 같은 거 유럽항공사는 정기적으로 나요.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2년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납니다. 그래서 가장 승무원들이 그래도 외국 항공사 하면은 가장 가고 싶은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파란색 유니폼이 상당히 이쁩니다. 예. 그다음에 슬로건 있고요. 보시면 그 자격 요건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베이스는 서울이고요. 인천과 특이한 점은 인천과 암스테르단 그 곳만 그 노선 한 노선만 한다는 거. 그래서 13시간 14시간 비행일 거예요. 그 노선만 하고 계약직 2년이에요. 2년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겁니다. 예. 계약을 더 못해요. 정규직이 전환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그건 항공법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법까지는 제가 깊숙이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진이 2년인데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상은 열정적, 긍정적, 뭐 쾌활함, 팀워크, 주변 환경에 대한 개방적인 호기심 많으며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서류정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드림버스 얼마 전 채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채용하고 있을 거예요. 드림버스에서 하고 있고요. 서류정은 CV 넣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은 아마 그 채용하는 데에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접하고 그룹 면접이에요.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나 나의 이력서를 보고 궁금하신 것들 아마 여쭤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은 그 그룹으로 들어가요. 한 5명, 6명 현재 면접관이 와서 한 날에 다 이루어져요. 5명, 6명 와서 이제 스몰톡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요. 이력서를 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좀 밖에 나와서 기다리면은 나중에 번호를 부릅니다. 몇 번, 뭐 2번, 4번, 5번, 뭐 17번 이렇게 불러서 번호 부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집에 가셔야 됩니다. 좀 잔인하지만 어느 다 오픈데이가 다 그렇습니다. 남아 있으면 남은 사람 최종 면접 보기 전에 더 잔인합니다. 씁니다. 회사의 채용 조건 계약서 같은 걸 씁니다. 유니폼 치수도 잽니다. 서로. 나 이제 뽑혔어. 근데 유니폼 치수 재면 기분이 되고 이상합니다. 나 될 것 같은데 그게 떨어지면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충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유니폼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부르면 갑니다. 들어가서 면접관 2분, 한국인 면접관과 그 KLM 면접관 그분과 나 딱 3명에서 이제 한 50분, 30분에서 50분간의 영어간의 파이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한 3, 4일 뒤에 메일이 옵니다.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렇게 채용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복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한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고 정말 꿈의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있던 항공사인데 여기 유니폼 보시면 느낄 거예요. 약간 좀 국내 항공사랑도 되게 많이 틀리고 외국 항공사에서도 되게 자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김하늘 나온 드라마에서 김하늘이 빨간색 유니폼 입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있고 제 이름 있고 비행 있고 한국 국적에 따라서 이렇게 국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입고 이제 비행을 하고 유니폼이 상당히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되게 많이 타이트하고 되게 자유스럽습니다. 물론 저비용 항공사지만 프리미엄 클래스라 그래서 약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약간 좀 융합시켜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객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요게 바로 프리미엄 클래스 약간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지만 그다음에 가격은 이코노미보다 살짝 더 있는 요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보시면. 그리고 슬로건은 Now everyone can fly extra long. 엑스트라 롱이기 때문에 X항공입니다. 6시간 이상 되는 비행을 한다. 그래서 큰 롱홀 플라이트라 그래서 되게 멀리 가는 비행, 먼 곳 가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항공기도 크고 그다음에 이
항공 그 이름도 X항공입니다. 에어아시아도 있고 에어아시아 X가 있고 에어아시아 타일랜드 있고 에어아시아 필리핀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잘 아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에어라인이라서 국내, 말레이시아 국내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에어아시아 X는 대졸 이상 졸업자 전문 학사 이상이고요. 여자 특이하게도 앞니치보다는 키를 보는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157 이상, 남자는 170 이상, 토익 650점 이상,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거주가 가능한 사람들. 그다음에 여권이 최소 개월 유효 여건이 이상,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권의 그 유효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베이스는 말레이시아 콜라룸푸고요. 그다음에 되게 전형 시에 되게 특이한 게 여권 첫 페이지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런 게 되게 특이하고 전신 사진, 증명 사진도 다른 항공사에서 비해서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인재상이 유머러스하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유머러스하고 정말 자유스러운 승무원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제가 승무원 채용하는 과정을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키 몸무게 재고요. CB 이력서도 되고, 그 다음에 2대1 인터뷰 캣워크가 있어서 걷는 거를 이렇게 들고 면접할 때 가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 걸음걸이에서 그 인재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되게 저도 봤을 때 저도 좀 상당히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던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 아까 페이퍼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뭐 파트너 소개거나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주거나 그래서 되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항공사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항공사 면접이 아니라 되게 하여튼 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찍었거든요. 에어아시아 광고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팀 프로젝트로 광고를 해서 막 저 비행기 날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면접에서 노래 부르고 날고 막 춤추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되게 그래서 신선하게 다가왔고 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편하고 재밌고 편하다는 게 막 그렇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편안함이 승객분들과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정말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회사가 원하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재밌게 비행했던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권 사진 틀리죠? 아까 카타르 항공은 이렇게 보통 항공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는 에어아시아 X는 머리부터가 틀리죠? 쪽머리가 아니고 내가 풀어대고 비행할 때 머리 풀고 합니다. 비행할 때 머리 풀거나 아니면 소라머리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겨드랑이 이상 기르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러고 그다음에 머리 풀고 있죠. 그다음에 전신 사진도 무슨 모델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른 여느 항공사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이따 보여드릴게요. 에어아시아 X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아시아 그 홈페이지 가서요. 그 홈페이지 보면 채용 있어요. 거기 가서서 아까 카타르 항공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아시아 X에서의 그 시험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 자랑 좀 하려고요. 네, 제가 탑10 크루의 한 명이었거든요. 예, 다들 사무장들이고 다 말레이시안이지만 정말 외국 사람들. 예, 제 자랑입니다. 비행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이거 도어 SAP 시험 봤을 때 그 도어 있잖아요. 비상시에 문 여는 방법 그런 시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 프로필 사진이고 여기는 카트만두 공항. 내려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근데 저희 사무장이 애들 청소하는 동안 비행기 청소하는 동안 나오라고 나왔더니 사진 한번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유일한 사진. 이게 대만 친구고요. 지금 캐세이 퍼시픽에서 일하고 있고요. 에어아시아 타일랜드에서 사무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저희 부기장님도 기장님이나 부기장님도 신생항공사라서 그런지 나이대도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행 끝나고 나가기 전에 아쉬워서 한 장 찍고요. 저희 윙데이 때도 되게 크게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그 윙데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승무원으로 나가기 직전에 크게 회사에서 파티도 해줍니다. 상당히 재밌게 비행했던 항공사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혹시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됐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나요? 질문사항 없으면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질문사항 한번 해볼게요. 말레이시아의 그 아카데미인데요. 저희가 교육받는 곳이고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항공사들이 와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항공사 중에 하나고요. 비행기가 보이죠?
최근 아마 한국의 뭐 VJ 특공대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된 거예요. 저희 카피테리아고요. 그 스쿨버스 기다리는 거. 저희 D층이라 그래서 이머전시 랜딩이나 바다 똑같이 재현해서요. 보트도 타고 슬라이드 라프트, 비행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슬라이드 라프트를 터트려서 이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카페테리아고요. 이건 전반적인 것들이고요. 저희 유니폼 빨간색이에요. 상당히 많이 튀죠? 예. 이제 면접이 들어갑니다. 면접 장소예요. 오픈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오픈데이가 열렸을 때 하는 거고요. 캐더킹. 면접관한테 걸어가는 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자신감 있게 잘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영어 테스트하는 곳이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절대 컨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는 다시는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문제들 컨닝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다음 파이널 면접 보는 곳이고요. 저희가 트레이닝 받는 곳 중에 하나고요. 이제 한국 그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면접으로 왔어요. 이렇게 오죠. 면접 복장이에요. 상당히 버라이어티하죠. 색깔도 틀리고. 빨간색을 많이 입었죠. 저는 초록색 입고 됐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입고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나한테 맞는 색깔. 그래서 회사 면접 보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고요. 다 머리를 풀렀죠. 되게 특이하죠. 예. 다 화장도 진해요. 빨간색 입술 좀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키를 재죠. 157 이상이면 돼요. 화장도 되게 많이 진해요. 말레이시아 자체가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눈, 코, 입이 되게 진해요. 그래서 진하게 화장하는 걸 되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CV 면접 냈고요. 여권 냈고 여기서부터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굿모닝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Hi, how are you?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의 이미지를 잘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웃으면서 되죠? 상당히 중요해요. 미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주면은 이렇게 CV를 주고 여기서 이제 또 번호를 부릅니다. 불러서 가실 분은 가야 되고 남아있는 분은 남아있고 소리가 너무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사 소개를 합니다. 강당에서. 보이시죠? 프레젠테이션 하고 저희 그 에어섹스 사장님이십니다. 되게 캐주얼하시죠? 예. 직원들 뽑으러 왔는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오고 오십니다. 되게 편한 항공사 중에 하나죠. 그 사장님을 보시면 이 항공사가 어떻게 승무원들을 관리하고 어떤 승무원을 뽑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듣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이제 면접 보러 갑니다. 누가 면접 볼 때 이러고 갑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죠. 파격적이죠. 예. 그게 외항사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설명드립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캐더크 하죠. 걸어갈 때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신디 언니. 그 다음에 이제 1대 캐덕 하면서 면접, 2차 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면접관들, 저희 다 운영진들이십니다. 매니저들. 면접관 들어가고, 면접 끝나면 이제 번호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테스트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바로 옆에 앉아요. 옆에 앉으면 서로 교통하거나 서로 이렇게 보거나 이러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걸릴 시에는. 상당히 무서운 면접관이에요, 저분. 그 다음에 이제 팀. 물건을 주고 니네끼리 얘기하고 니네끼리 얘기를 타스크를 줬을 때 이 타스크를 잘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의 인성. 나만 하겠다, 나만 잘하겠다 그런 인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왜냐면 승무원 자체가 팀 프로젝트가 팀으로 일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스크를 주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이러는지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면서 봐봐요. 춤도 추고 같이 즐겁게 한마디로 면접이 아니라 좀 즐기면서 보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고요. 팀 프로젝트. 그 다음 부릅니다. 누구 부르세요? 파이널 면접 보러 갑니다. 안 불리는 분들은 무조건 뭐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요. 또 파이널 면접 봅니다. 인터뷰 보시고 면접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기본적인 나의 자기소개, 내가 왜 이 항공사에 지원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이 항공사에서 뭐를 대해야 아는지, 나의 장점, 단점, 요 정도 그게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팀별로 해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면접을 보고 난 후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채용이 틀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해주면 글쎄 이렇게 상상만 하지 잘 모르잖아요. 좀 특이해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항공사고 제가 몸 담았던 항공사였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설명을 다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오늘 좀 짧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딜레이됐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피곤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넘어갔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그 종교 문제, 종교의 차별 네, 없습니다.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네, 종교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 나라 국가 종교가 있잖아요. 카타르 같은 중동 같은 경우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존중해줘야 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마단 기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든 국내인이건 그 기간에는 밖에서는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물을 먹거나 뭐를 먹거나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 줄 뿐이지 내가 막 개종해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유니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바지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약간 히잡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으로 비행 갈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가리는 게 그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동으로 갈 때는 비행 갈 때는 이런 바지 유니폼과 긴팔 머리도 가리는 유니폼을 하고요. 평소 비행할 때는 7부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코트도 있죠. 이렇게 평소 때는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 종교에 대해서 존중만 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도 있습니다, 중동에. 예. 또? 내년에 에어아시아 채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이트 가셔 보셔야 되고요. 채용은 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 부족하면 한국 사람을 뽑고 아니면 좀 더 다른 랭귀지 스피커를 뽑던지 그럴 거예요. 근데 일본 채용이 많은데 한국 분들이 많이 가셔서 많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어아시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아시아가 있고 에어아시아 X 있고 에어아시아 타일랜드가 있고 에어아시아 필리핀이 있고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항공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항공사를 갈 건지. 그리고 채용을 기다리면 된다. 뜨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채용이 떴다. 반드시 어플라이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말이 없습니다. 예. 또? 어느 항공사나 다 안경 쓴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 않나요? 좀 나이 드신 사무장님들은 안경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들은 안경 쓰는 경우가 제가 에어아시아에서는 봤지만 국내나 다른 항공사에서는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드물죠. 그래서 교정 시력 1.0 이상이 있고요. 교정 시력 1.0 괜찮다 이거죠? 네? 안경 쓰고 교정 시력 1.0 그건 항공사 채용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예. 근데 안경 쓰고 교정 시력이 1.0 이상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렌즈를 많이 끼죠. 그래서. 수영을 보는 데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수영 보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채용이 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채용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피네어 같은 경우는 채용에 수영 테스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아시아도 어떨 때는 수영 테스트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없기도 하고. 요번에 대한항공 경력 쪽에도 수영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예. 수영이 다 자유형인가 아니면 배영이나 적용 종류가 자,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잘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간 내에 예? 생존 수영. 예, 생존 수영이요. 예. 시간은 딱 정해져 있네요. 그건 항공사의 규칙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항공사마다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어느 형으로 가라. 어느 자유형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항공사는 어떻게든 생존해서 가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채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 채용할 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 가셔서 트레이닝 기간 때 배웁니다. 저도 트레이닝 기간 때 배우고 매년 리커런트라고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배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서 배웁니다. 트레이닝 때. 네. 혹시 흉터는 네. 바지 유니폼을 입으면 가려지는데 치마 입었을 때 보이면 흉터가 얼마큼 크냐 그 정도에 차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항공사의 그 채용이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막 그 흉터가 많이 크다 그러면 다 항공 흉터랑 상관없는 항공사 다른 항공사를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다른 항공사 아니 그 채용 조건을 보면 나와 있는 곳이 있고 안 나와 있고. 본다고 알고 있어요. 에어아시아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런 채용 조건이 없는 걸로 알는데 내가 봤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쯤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인이 가서 시험 볼 때는 랭귀지 스피커 그 자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언어 테스트는 영어하고 한국어 하는 거예요? 저 때는 한국어 방송문을 읽었었습니다. 채용 중에. 근데 이게 또 항공사가 그때그때 채용 조건이 틀려집니다. 이게 동일하면 좋을 텐데 늘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 랭귀지 스피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어로 테스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는 한국인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예. 남녀 채용 비율은 어떤 거예요? 채용 기준의 비율은 따로 없고요. 그 채용사 항공사에 따라 마음에 들면은 많이 뽑고 그거 조건에 맞게 뽑는 것 같습니다. 예, 남녀 비율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이게 채용하기 쉬운 거예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아까 조건에 맞는 역량, 영어도 외국 항공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그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을 원하시겠죠? 나이도 그 채용 조건에 맞는. 그래서 남녀 구분이 따로 요즘에는 남녀 구분이 따로 이렇게 채용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성비도 비슷하게 있고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제 최근 항공사기 때문에 남자 승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성향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도 남자 승무원이 5명, 6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많이 뽑고 있는 거예요. 페이는 어떤가요? 그게 참 저희 항공사는 시간이 돈입니다. 예. 베이직 샐러리가 있고요. 시간당 시간당 약간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당 그 비행 시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0시간을 비행한다. 그럼 80 곱하기 내 비행 수당 곱하기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환율에 따라 틀립니다.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받기 때문에 뭐 링깃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제가 더 받고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카타르 리알을 받았는데 거기 고정환율 달러가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그 달러가 가치가 높이 상승되면은 월급도 그만큼 많고 이러기 때문에 틀립니다. 평균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기준, 지금은 아닙니다. 저의 기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카타르 항공에 있을 때는 제가 최고로 많이 찍었던 월급이 그때는 미국 비행도 많이 하고 유럽 비행도 많이 하고 스테이비가 따로 있습니다. 레이오버 이렇게 머물 때 나오는 스테이비까지 해서 제가 최고로 많이 그때는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찍었을 때는 한 600 달에 그랬습니다. 예. 제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 틀립니다. 그리고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환율 따졌을 때 최고로 많이 봤을 때 한 300 좀 넘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변동, 비행기의 그 노선과 내 스케줄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면 비행 시간이 다 크루들마다 다 틀립니다. 매달마다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예. 중동에서 생활하셨을 때 네. 1년에 몇 번 정도 한국에 오셨나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휴가가 1년에 30일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제로 티켓으로 해서 공짜 티켓을 줍니다. 나라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공짜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은 다른 티켓도 90% 티켓, 뭐 스탠바이 티켓에서 여러 가지 티켓을 제가 쓸 수 있는데 원한다면 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 휴가 30일 안에서 내가 쪼개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 번은 오래 있을 거야 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재량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 나라를 많이 돌아다녀서 놀러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야지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질문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육상 근무하는 거 없나요? 네? 육상에 근무하는 거. 육상. 지상승무원이요? 예, 지상승무원도 계속해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상직 채용 때 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승무원과 지상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지상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상직도 4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질문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또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수님 통해서 답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열심히 드릴게요. 예, 아무튼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번 강의는 하요의 체육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